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130조, 99% 손실이 안 알려지고 있답니다. 기한이익 상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결국은 이제 자산 대폭락, 기술주 대폭락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산 대붕괴가 시작되는 거고, 이미 부동산 시장에는 온갖 사기와 조작들이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끌들이 10억에 산 아파트를 5년 뒤에 20억에 팔겠다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과연 그들의 바램을 실현시킬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허위 매물 사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이 제일 많다라고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하며 지내야 됩니다. 저기 동대문에 이문동 아이파크 25평이 11억이랍니다. 분양가가. 말이 됩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2022년에 30평대 7억에 분양하던 걸 2024년에 11억에 분양한다라는 게 그냥 대놓고 저렇게 비싸게 팔아먹고 뒤통수 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겠다라는 개수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과하죠.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마피 사태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죠. 이 난리 속에 대출금리는요. 고정금리 2%이던 게 5년 지나니까 변동금리로 바뀌고 대출금리가 4%, 5%, 6%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영끌들 금리만 올라갑니다. 충당금 폭증에 대출자에게 부담을 다 넘기는 거죠. 앞으로 재건축 시장은 매몰 비용 부담에 빠진답니다. 앞으로 3년, 5년, 10년 뭐 계속 이제 멈추는 거죠. 생지옥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재건축 시장에 빠지면 99%가 죽어나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어렵죠. 재건축 지역에 빠져서 허덕이며 사는 이들이 되게 많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노예로 전락하고 빠져나오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얘기한답니다. 18만 가구가 재건축을 한다? 뭐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음만 부자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청약 시장 뭡니까? 연쇄 부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왜입니까? 잔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은행에서는요 이제 조금씩 채권자 행세를 하려고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네들이 부동산 PF로 건설사 시행사에 대출해줬는데 못 받고 있고 또 영끌들한테 대출해줬는데 감정 가격이 1년 2년 안에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시세도 내려가고 있으니 이제 돈 받아내려고 채권자 행세 한다라는 거죠. 일본식 장기 침체가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586들이 부동산들을 팔아서 현금으로 마련해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야기한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미 경기 침체는 시작됐고 해고 사태도 시작됐고 사람들 소비 위축도 되게 시작됐고요. 사람들이 밖을 안 나다닌다 그러고 빚지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빚을 5억이나 10억을 지면 죽을 때까지 못 갚는다. 혹은 자식들이 그 영끌족들의 자녀들이 이어서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앞으로 금융이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한답니다. 왜? 대출자들이 빚을 못 갚으면 안 되니까. 무서운 얘기죠. 금리가 2%가 4% 되고 5% 되고 6% 되고 이러면요.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죠. 부동산 아파트 사서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에 다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되게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들이 되게 허덕이며 사는 거죠. 돈이 없어서요. 이자 내고 나니까 쓸 돈이 없어서 되게 난리랍니다. 그리고 되게 어이가 없는 건 그렇게 대출받은 그들이 자기가 총 대출받은 금액도 잘 모른답니다. 왜냐? 마이너스 통장 쓰고 카드 할부 쓰고 핸드폰 할부하고 다 대출받으니까 다 빚이니까 아이 그냥 써. 뭐 빚이 5억이나 5억 1천만 원이나 뭐가 달라. 나중에
아파트 팔아서 해결하면 빚 다 정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그냥 닥치는 대로 쓰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어떻습니까? 새마을금고 연체가 10% 넘어가는 사실상 파산인 상태가 돼버렸죠. 가계대출이 세계 1위인 나라가 어딥니까?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분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그냥 있고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남을 생존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현금 흐름이 없으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삶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매우 무서운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평생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재건축. 건설업들이 뛰어들어서 뭐합니까? 사기치고 있죠. 도장 찍을 때는 분담금이 2억 3억이라고 하는데 막상 시행하다 보면 분담금이 5억 되고 7억 되고 8억 되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짓거리들 해가지고 건설사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분담금을 많이 지어다 보니까 조합원도 망하고 건설사도 망하고 그냥 소용돌이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폐업이 너무 심하고요. 되게 힘겨워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변에서 많은 연끌족들이 빚쟁이들이 몰락하고 사라지는 유령인간이 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검소하게 살아가겠죠. 물론 검소하고 싶어서 검소한 게 아니라 강제로 검소해지는 거죠. 물가가 폭등하고 이제 벌어들인 돈은 뻔하고 월급 오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강제로 절약하는 이 절약형 인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더 힘겨워질 사항들을 목격하며 살 것 같습니다. 대출이 축소가 되고 집값이 내려가고 부실이 심해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닥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연끌들이 그냥 아웃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미국도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자산 폭락과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중산층도 힘들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월급 500만, 600만 원 받는 것도 안 쉬운데 월급 실수령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받아도 생활하는 게 아주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입니다. 고소득자 71%가 대출을 받아서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기득권들이 부동산 올리는 데만 신경 써서 경제가 개폭망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는 냉정하게 내다보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궁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